프로텍 주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8월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프로텍의 2분기 실적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의 수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프로텍의 2분기 실적은 지난해를 보게 되면 8월 15일이었습니다. 따라서 8월 14일이나 8월 18일 정도의 반기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정도에 다시 3분기 실적이 도래하는 걸로 예측되고요. 따라서 프로텍은 2분기 반기 실적을 지나서 의미 있는 주가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프로텍의 주가는 오전 11시 45분경이고요. 현재 3.63% 27,150원, 27,000원을 회복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73만 주에 6.63% 보유하고 있고, 최근의 거래량은 대단히 빈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일봉상에서 모든 보조 지표도 그라운드 상태, 특히나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과매도 영역이다. 따라서 내일이나 그리고 18일 정도의 반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의미 있는 주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인도에서의 샤오미를 제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2021년 이후 5G와 비메모리에서의 세계 석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인 프로텍의 갱본더가 절실하다, 이렇게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앞으로 삼성은 대만의 TSMC를 능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세계 1위 탄화를 시간의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프로텍의 대외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영향 업황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가의 흐름, 수급 상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현재 1300주로서 소폭이지만 매수를 견지하고 있고요. 수급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에서 27,000주를 판 흔적이 있군요. 투신에서.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2,500주 소폭 잠정적으로 매도세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주가는 큰 영향에 미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주가가 하락을 할 때의 모습은 거래량은 대단히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파란색의 거래량은 다소 정도 나왔지만 그것은 여기가 일봉상에서 5일선을 하회하다 보니까 익절하시는 주주분들께서 소폭이 있었다, 그런 모습을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27,000원 아래에서는 거래량이 수급이 없는 거래량으로 이렇게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봉과 월봉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3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 주 주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누군가가 장기 성장을 믿고서 다 쥐고 있다. 따라서 잠시지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하방 경직을 이루고 주가는 지속 우상향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의미 있는 주봉도 있네요. 여기 27,000원을 여기에 고점이 힘들었죠. 따라서 27,500원 이하에서는 소폭씩 담아가도 좋다. 주봉을 바라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분봉으로서 가장 가급적이면 저가에 담기를 권해드립니다. 저가 만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응집이 되고 이런 모습이 있죠. 저 같으라면 26,500원 정도 요곳에서 프로텍은 하방 경직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반기 실적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 장중 출렁일 텐데 그때가 바로 매수의 호기점이다 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대한 것을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5G를 통하게 되면은 이 비메모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불행히도 삼성이 70% 중에서 20%도 채 차지하지 못하고 50% 정도를 대만의 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반도체에는 8대 공정이 있는데요.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방막, 금속 배선, 요것을 우리는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와 패키징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후공정이 대단히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후공정 때문에 결국은 삼성이 애플의 물량을 중국 대만 업체에 2016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뒤로 밀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목숨 걸고 이 반도체 후공정, 특히 패키징, 테스트 이 부분에서 기술력을 높여서 빼앗겼던 시장을 되찾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인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선언을 했죠. 130조를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빼앗겼던 이 시장을 작은 땅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석권하기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강소기업들 프로텍이나 또는 다른 업종들도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이고 세계 상황은 어떻고 각 나라별로 현재 파운드리 사업 이쪽에 투자하는 시장 캐파를 다각도로 지속 영상을 올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또는 2020년 10월 이후 갱본더 장비가 세상에 나오면서 프로텍과 삼성과의 관계, 주가 이렇게 그 모습들이 어찌 변하게 될지를 지속적으로 주주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잠시 후면 12시가 돼서 점심시간이 오는데요. 이 영상은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